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부산의 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식과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플랜B의 문대 문화데이트, 플랜B 문화협동조합의 지식공유실 박진수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플랜B 문화데이트에서 이제 부산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소식이나 문화예술 정책 이런 것들을 쭉 다뤘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부산의 특정 지역이나 구마다의 문화 특징, 흐름에 대해서 좀 소개해보는 시간이다라고 들었는데 뭐 부산 안에서도 지역마다 좀 다른가요? 어때요? 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산 안에 특정 지역이나 구마다의 문화 특징, 흐름, 트렌드 등을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얼핏 생각해 보시면 부산 안에서도 이런 문화적으로 특징이 다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지역이 위치한 자연환경, 역사, 생활 조건, 사는 사람 등에 따라서 그 특징이 충분히 다를 수 있고 현재도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흐름이나 특징을 아시면 다양한 문화를 좀 더 풍부하게 경험하시고 지역을 더 잘 아시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16주분은 16달치를 그렇네요. 해결을 하셨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완전 내년까지 계속. 그다음에 뭐 울산도 가고 경남도 가고 예, 뭐 아이고 전국 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럼 이제 그 첫 시간으로 이번에는 이제 부산 MBC가 위치한 수영구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는데 수영구는 어떤 문화적 특징이나 흐름이 있습니까? 네, 저는 수영구의 지역 문화의 흐름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3가지 정도로 준비했는데요. 예. 먼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전통 문화, 다양한 문화 공간입니다. 좀 본격적으로 수영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수영구의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쪽으로는 수영강이 흐르고 있고 서쪽과 북쪽으로는 금련산과 황련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잘 아시는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어서 바다와 닿아 있고요. 강, 산, 바다를 모두 갖춘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수영구는 오랜 주거의 역사를 지닌 지역이면서도 주거 선호 지역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좀 더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독특한 지역 문화를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네. 주거의 역사가 또 깊고 오래된 것에 비해서는 사실상 수영구로서의 역사는 그렇게 길다고 보기에는 그렇지. 어려운데요. 예. 수영구가 1995년 남구에서 분구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 경험의 역사가 그리 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수영구가 이제 부산의 다른 구에 비하면 좀 굉장히 늦게 출발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 수영구 하면은 느그스장 남천동 살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영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역시나 앞에 보이는 광안리 해수욕장. 예, 그리고 광안리 해수욕장이 부산의 다른 해수욕장들과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그러면? 네, 광안리 해수욕장에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가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상황이신데요. 특히 이제 해변에서 불과 한두 블록 뒤로 보면 넓은 범위로 주거지역이 자리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해운대가 이제 해변 중심으로 호텔이나 상업시설이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해변을 이용하는 이용객 시민들의 경우에도 먼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 중심이라기보다는 수영에 사시는 구민 여러분, 또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이나 혹은 또 부산 인근 지역의 거주민들로 이 광안리 해수욕장 자체는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방문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회가 해변에서 네네. 열리기도 맞아요. 했었고 또 테라스가 있는 커피숍이 굉장히 일찍 자리 잡기도 하였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차 없는 문화거리가 진행되어서 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좀 빨리 시작되었던 점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해수욕장 자체는 광안리 해수욕장 자체가 관광객 중심이나 뭐 이런 유흥적인 중심이 아니고 지역 주민이나 부산 시민들의 일상 문화 생활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좀 최근 들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문화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수영구 지역 문화의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인데 이게 광안리 해수욕장하고 관련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제 느낌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사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이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문화적 흐름이나 추세라서 딱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말씀드리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개략적으로 보자면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행동들, 그리고 삶의 환경을 좀 변화하고자 하는 행동들, 또는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나
취향을 지향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제 주변에는 이렇게 환경이나 건강을 생각해서 채식이나 친환경 등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급증하고 계신데요. 네네. 이런 채식과 친환경 문화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독립서점이나 이런 수공예, 만들기 문화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요것 역시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나 취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인 문화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널리 많이 퍼져 있지만 수제 맥주 역시 처음 광안리에서 가장 네. 먼저 선도적으로 선보인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문화가 광안리 해수욕장에 뻗어나와서 수영구 곳곳의 문화 트렌드를 이끌어가 나가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광안리 해수욕장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관광지에는 보통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전통 맛집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골목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거기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관광지인지 아니면 이제 부산 시민들이 진짜 사랑하는 그냥 바다인지 약간 물음표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그 의구심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 공간이 이제 수영구에도 위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말씀해 이어가 주시죠. 네, 먼저 채식 같은 경우에는 광안리 해수욕장뿐 아니라 수영구 전체에 다양한 채식 식당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해변에서 이제 한두 블록 안쪽부터 이제 남천동, 망미동에 이르기까지 채식 전문 식당들이 있습니다. 뭐 식당들은 한식이나 사찰 음식, 심지어는 이 버터나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베이커리, 디저트까지 우리 시민들이 방문하셔서 맛보실 수 있고요. 친환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세제만 이용하는 코인 빨래방이나 그런 친환경 용품만 사용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하고 있고 또 망미동에 있는 망미 골목을 중심으로는 독립서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서점은 부산 내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수영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예. 주제도 젠더, 여성 다양하고요. 이런 주제를 가진 독립서점에서 뭐 독서 모임이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공예 공방 같은 경우에는 밀락동이나 광안동을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에서 50여 개가 분포하고 있고 가죽 공예, 도자기, 바느질, 또 민화 등의 이런 다양한 취미들을 배우고 즐기실 수가 있어서 이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공간을 체험하고 만끽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시 공간이나 공연 공간도 민간 중심으로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또 수영구의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보면 군산이 이런 게 좀 발달돼 있었고 많은 분들이 군산에 일부러 가셨는데 수영구에 오시면은 이런 게 다 있었네. 근데 코인 빨래방,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는 전혀 우리가 모르는데 많이 네. 다니시네요. 예. 우리 팀장님이 많이 다니시네 보니까. 우리 수영구에 또 이런 이 생활과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또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이런 공간들 많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알게 됐고요. 두 번째 키워드 전통 문화는 수영구 안에서 어떻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수영구가 굉장히 정통 문화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수영성 사적공원 일대 경상좌도 수군 절도 사용 즉 그러니까 수영성이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이제 수영성 남문 석축 일부만이 흔적으로 남아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 또 수영성이 위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고 또 강도 있고 바다도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 좀 즐기고 노는 문화가 생겨나게 될 수 있었고 이런 자연 혜택을 받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노는 문화들이 들에서도 자리를 잡고 또 고기를 잡으면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현재도 사적공원 중심으로 해서 수영 야류, 좌수영 어박놀이, 수영 농청놀이, 수영 지신밟기 총 4가지의 무형문화재가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 계승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작은 동네에 4개나 되는 무형문화재가 전승된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또 수영구의 전통 문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사실 어방 축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면 이제 회를 싸게 먹을 수 있는 늘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테마별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럴 듯하다.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4개의 무형문화재가 이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전승된다는 게 이례적인 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적공원 일대 과거부터 주민 공동체가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었던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 주민 공동체가 잘 유지되어서 무형문화재가 이제 잘 보존될 수도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생활로부터 유래된 무형문화재라는 것도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소리가 나가지고 듣고 따라가서 열심히 배웠더니 전수가자가 되신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과 문화재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함께 녹아져 있는 것이 이런 수영구의 지역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예. 이런 특징은 이제 무형문화재 유산 자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신밟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류 공연을 하기 위해선 탈도 만들고 뭐 깃대도 만들고 네네. 하는 여러 준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조금 출염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마을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각각 가정과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빌면서 하는 이런 길놀이에서부터 유래가 되었고 어박놀이 역시 물고기를 잡는 이런 어로 현장의 작업 현장에서 불리던 노동요가 이제 남아서 전승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에서 기원한 문화재들이기에 오랜 기간 동안 또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주민 공동체의 경우 과거 수영에 존재했던 좀 독특한 공동체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네. 말씀했던 이제 어방 축제와도 관련이 예. 있습니다. 바로 좌수영 어방입니다. 이 어방은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협동조합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몫을 이제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는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방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수영구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산 시민과 부산이 더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어방 축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잘 알만할 때가 딱 됐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가지고 네, 안타깝지만 작년에는 예 진행하지 못하였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좀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영 사적공원 여기 꼭 한번 방문해봐야겠다 싶고 예. 그리고 또 플랜비도 수영동 일원에서 활동하셨다고요? 네, 저희 플랜비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적공원을 중심으로 한 수영동 일원의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수영성 문화마을이라는 새로운 마을 브랜딩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었는데요. 수영동 일원의 이제 기초적인 역사와 다양한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좀 저희가 정리해서 수영강을 흐른다라는 동단위의 교양서를 발간하기도 하였고 또 요 일대를 천천히 느리게 걸으면서 해설도 들으시고 드로잉도 하는 느리게 걷기 프로젝트나 사적공원 일원에서 다양한 체험과 판매, 공연이 이루어지는 수영선 난장 등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민들과 함께 수영성에 있는 천연기념물 나무의 이름을 따서 푸조와 곰소리라는 마을 잡지를 발간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주민분들이 잡지에 대한 열의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예. 이제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서 이제 현재까지도 잡지가 예. 잘 발간되고 있습니다. 오. 또 대표적인 공간으로는 저희가 조사한 수영동 일원의 기초적인 역사나 신문기사, 인터뷰와 함께 주민분들의 좀 사용하시던 물품을 기증받아서 수영성 마을 박물관을 건립했습니다. 이 박물관 외벽에는 아주 화려한 색으로 이제 전통을 상징하는 도안이나 학,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을 들여져서 그려놔서 이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을 기업들도 잘 만들어져가지고 뭐 잡지도 만들고 이렇게 잘 뭉치는 이유가 옛날부터 네. 협동조합도 네, 네. 만들고 이분들이 어방의 그런 정신이 네. 남아 있어서 공동체를 잘 그렇다고 볼수 보존하기 있습니다.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꼭 이곳은 한번 방문해 볼만하다. 수영구에 가면 여기는 좀 방문해 보세요. 이게 뭐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사적공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리는데요. 네. 사실 사적공원에 들어보신 시민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방문하신 분들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적공원은 대도시의 큰 공간에서 조금만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주택가가 있고 그 안에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이 동산에서 보이는 이색적인 풍경들이 바로 사적공원을 이루고 있는데요. 공원 내에는 푸조와 곰솔나무, 그리고 안영복 기념사당, 그리고 임진왜란 때 맞서 싸운 25의용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플랜B 문화협동조합의 지식공유실 박진수 팀장과 함께 문화데이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